로얄 패밀리 그룹 아침 방송 건강 북 콘서트 16번째 시간입니다. 영원한 전쟁 독과 인체 11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체온은 건강의 척도이자 생명이죠. 따뜻한 사람, 건강한 사람은 여러분들 보시기에 좌측에 있는 웜이죠. 심부 온도, 심장에서 시작되는 그 온도가 37도씨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 자료는요, 실제적으로 현재 물리치료사 쪽에서 공부하는 내용입니다. 피부에 있는 표면 온도는 시원하죠. 심장에서 가장 먼 곳, 손끝과 발끝에까지 집중돼 가지고 온도가 골고루 퍼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몸이 차가운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심장만 따뜻하고요. 표면 온도가 가면 갈수록 떨어지죠. 손끝에는 28도, 하지정맥 쪽에는 31도. 이런 분들을 레이너 증후군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손발이 차가운 분들입니다. 술 한 장애가 있는 분들이죠. 그러면 이러한 분들이 지금 매우 뜨거운 낮 기온 35도씨에 접했을 때는 어떤 반응이 나올까? A 같은 경우에는요. 손끝과 발끝이 차가우니까는 더위에 시원해. 나는 안 더워라고 생각하겠죠. B는요, 가뜩이나 손끝까지 분포되어 있어서 따뜻한데 또 뜨겁네? 그러면 체온이 더 올라가서 덥겠네? 라고 생각을 하겠죠. 정반대가 나옵니다. 왜냐면 몸이 차가운 분들은요, 내 몸 안에서 열이 발생되거나 외부의 온도가 가해지게 되면요, 이 온도가 손끝과 발끝으로 전달되지 못해요. 내부 안에서만 팽창된다고요. 그러면 그 팽창된 열 때문에 내가 스스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분들은요, 똑같이 온도에서 땀을 더 흘리고 삼복더위에 삼계탕을 먹을 수가 없어요. 땀을 어마어마하게 비처럼 쏟아집니다. 그 열을 빼내느라고. 이 열이 순환이 돼야 되거든요. 정체가 되어 있으면 팽창시켜가지고 감당할 수가 없고 이런 분들이 쓰러지는 겁니다. 근데 따뜻한 분들은 이 열이 공급이 되게 되면 말초 혈관을 통해 가지고 온몸에 분산시켜 버려요. 열을 흡수시키고 빨리 방열하기 때문에 덜 덥다고요. 낮 기온이 현재 35도, 36도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봐야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체온 36.5도보다도 아래에 있는 거잖아요. 내가 더 뜨겁다고요. 밖에 있는 온도보다. 그러니까는 외부에 35도, 36도 올라가 봐야 나보다 덜 더운 거예요. 그래서 더위를 잘 안 탑니다. 때가 더 뜨거운데. 하지만 내 몸 체온이 낮아. 그러면 외부의 온도가 나랑 비슷해져. 그러면요,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더운 거예요. 엄청나게. 또 저런 분들은 겨울 되잖아요. 더 추워요. B 같은 경우에는요, 잘 안 추워요. 문제는 뭐냐면, 앞으로 점점 대기 온도가 더 올라간다라는 뜻입니다. 대한민국도 제가 볼 때는요, 이제 아마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몇 해가 지나게 되면 40도를 육박하는 날이 올 겁니다. 이미 재작년부터 온난화가 거의 끝났잖아요. 이제는 뜨거운 펄펄 끓는 온도로 접어들었단 말이죠. 동남아에서는요, 40도를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여러분들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너무 뜨거워가지고 산호초가 다 죽어가고 있고요. 선인장도 죽어가고 있고요. 완전히 뜨거운 이러한 시대가 온 겁니다. 그러면 한국도 조만간에 40도를 육박하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것 같은데요. 30년 정도 여유 있게 잡았는데 이제는 10년 이내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세상이 오는구나. 바다가 끓어버리니까요, 물고기들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오징어가요, 지금 한 마리 2만 원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대한민국에 오징어가 안 잡히는 거잖아요. 이거 잡으려면요, 저기 러시아로 가야 된대요. 그러면 거기 갔다 오면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징어 하나 먹는 것도요, 부자들만 먹는 시대가 온 거예요. 물고기 하나 먹으려면 부자들이 먹는 시대가 정말로 곧 다가왔습니다. 바다가 끓어버리니까요, 물고기가 없어요. 지금 세상이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만 덥다고 해가지고 에어컨을 킨다든지 자꾸 내 몸에서 이 외부 온도와 맞추려고 하는 이런 시스템을 거부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는 만약에 36도가 되고 그 다음 해는 37도가 올라가. 그때마다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고. 그렇게 하려면 내 몸의 온도를 올려야 돼요. 무엇으로 올릴 것인가?
PM은 열을 활성화시키는 좋은 열을 만들어내는 식품이잖아요. 꾸준히 먹게 되면요, 내 몸에 온도가 올라가서 외부가 더워도요, 그 충격을 흡수하고 대응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을 저항값이라고 하는데 저항값이 높아지는 거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요, 외부 온도에 저항값이 떨어져가지고 짜그맣게 덥잖아요. 쇼크가 발생돼요. 혈압이 올라가고요, 쓰러지고 열사병에 의해서 사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최대한 온도를 여러분들이 즐기셔야 됩니다. PM 제품을 섭취하면 제가 볼 때 외부 온도 처음에는 조금 힘들겠지만요. 금방 적응을 해요. 여기 기사 하나가 났습니다.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5만 명을 육박했대요. 하루에만 4만 7,029명, 6개월 만에 최다 수치를 경신했습니다. 갱신이죠. 자, 그런데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는요,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추울 때 기승을 부립니다. 그다음에 건조할 때 활동하고요. 이 두 가지 갖고 있는 계절이 겨울이잖아요. 이때에 더 많이 기승거리고 활동해가지고 코로나에 걸리는 겁니다. 그 지금 여러분들 가장 뜨거운 계절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게 증가가 되고 있지? 하는 겁니다. 희한하죠, 여러분들.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대한민국의 한 60%가요, 몸이 차가워요. 저체온증에 있습니다. 물을 안 먹어요. 물 대신 뭐 먹을까요? 시원한 맥주 마신다니까요. 코로나에 걸려도 몸이 뜨겁거나 평소에 물을 많이 드신 분들은요, 얘네가 우리 몸 안에서 활동할 수가 없어요. 환경이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밖에 굉장히 뜨거운데 나가서 나 다니라고 하면은 그냥 막 다니겠습니까? 안 다녀요. 더워가지고. 그럼 왜 다녀? 더운데. 그렇죠. 땀나고. 그냥 시원한 데 가 있지. 이렇게 한다고요. 환경이 뜨거우니까 밖에 안 나가잖아요. 마찬가지로 내 몸이 환경이 뜨겁고 평소에 물을 마시게 되면요,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왜 다녀? 더운데. 안 다녀, 안 다녀. 그래서 어디로 갈까요? 차가운 데로 찾아가요. 시원한 데로 바이러스들이. 그런데 어떻게 이 뜨거운 날에 이렇게 걸리지? 그러면 앞으로 차가운 날, 밑엔 써 있네요. 바이러스 생존이 어렵고 실내 활동이 많은 여름인데도 이 정도면 날씨가 쌀쌀해지고 실내 활동이 늘어날 경우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맞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걸리냐? 몸이 차가운 분들. 어떤 차가운 분이냐? 방금 말씀드렸듯이 좀 덥다고 해가지고 에어컨 속에 파묻혀 있는 거예요. 그럼 몸이 차가워진다니까요. 물도 안 먹어. 왜? 물 먹고 화장실 가면 그 화장실 가는 시간에 더 더워질까 봐. 그리고 시원하게 자꾸 청량 음료하고 아이스 커피나 맥주를 마셔. 이건 물이 아니죠. 탈수를 더 일으키잖아요. 건조해진다고요. 그러니까 걸리는 거야. 여러분들 이 더운 날에 코로나까지 걸려가지고 격리하면요, 그것도 참 못할 짓이죠. 그러니까 몸을 건강하게 유지시키고 관리하는 것이요, 앞으로 더 많은 이러한 질병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거죠. 오늘 내용입니다. 독과 염증입니다. 독은 많은 염증을 발생시킵니다. 독이 세포를 괴롭히고 DNA를 파괴하면 처리 과정에서 염증이 발생합니다. 염증이라고 하는 것은 열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 거죠. 열이 없으면 염증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염증이 있다 그러면요, 거기에 열이 있는 거예요. 그 열은 면역 반응에 의한 열이 가장 크지요. 염증으로 인해 가지고 압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열은요. 그러니까 약을 먹어도 압력에 의해서 들어가지가 않는 거죠. 이 염증이 가라앉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 염증이 가라앉으려면요, 거기에 열이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열이 내려가지 않고서는 염증을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CRP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염증 수치입니다.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서 검사할 때 CRP예요. 그 C 리액티브 프로테인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은요, 단백질이 비이상적으로 활동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이에서 염증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데요. 이것을 이제 염증 수치입니다. 일반적으로 정상이 0.5에서 1 정도예요. 이 수치가 올라가 있네. 그러면은 찢어지고 꿰매고 이게 안 돼요. 약도 처방이 안 돼요. 수술도 못 하고요. 항암제도 못 맞아요. 염증 때문에.
염증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무언가 비정상일 때 생성이 됩니다. 외부의 병원균과 바이러스의 침투에 의한 염증도 발생하지요. 그러면은 면역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모두가 그 원인이 있다는 뜻입니다. 혹은 점막세포를 공격하여 염증을 발생시킵니다. 염증이 많으면 몸에 필요 이상의 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염증이 많이 발생하면 이는 몸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염증이 많으면 통증이 수반됩니다. 염증을 빨리 처리, 배출시키라는 신경의 호소이죠. 그러면 면역이나 생리활성 물질, 효소가 나와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염증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존재해 있으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몸이 붓고 배설 기능이 마비되어 몸은 더욱 많은 독의 바다로 출렁이게 됩니다. 그래서 해독은 결국 몸속 염증의 치료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중요한 청소 작업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독이 점막세포를 공격을 합니다. 우리 온몸은요, 점막으로 둘러싸여 있죠. 여러분들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피부에도 점막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호흡기를 통한 비강에 있는 코 점막도 있고요. 지금 있는 입술, 이것도 점막이에요. 그리고 입 안에는요, 온통 점막이에요. 눈 점막이고. 이게 몸 안에 들어가게 되면요, 온통 점막이에요. 이게 물질을 빨아 당기는 것뿐만 아니라 감지를 한다고요. 출렁출렁거리면서 감지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한국 사람들이 손에 있는 이 점막 세포들의 민감도가 세계 1위죠. 그러니까는 한국 사람들이 손기술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민첩하고 세밀한 거, 섬세한 것들은요, 거의 다 한국 사람들이 해요. 매우 탁월한 거예요. 왜? 쇠 젓가락을 사용하니까 오래전부터 손기술이 유난히 발달한 민족입니다. 손기술이 발달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손에 있는 점막 세포들이 유난히 다른 나라들보다 발달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점막 세포를 통해 가지고 영양소가 흡수가 되는 거죠. 수용성 물질들, 영양소들은 혈관으로 유입이 되고 노랗게 돼 있는 거, 이것이 임파선입니다. 암죽관이라고 하는데 저기로 지용성이 들어오죠. 그리고 찐노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신경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함께 늘 있어요. 혈관, 임파선, 신경. 이 신경이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저것이 바로 점막세포가 파괴된 거죠.